사연을 읽어볼게요. 조금 전에 남편한테 이혼하자 했어요. 남편이 저를 정신나간 병구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라길래 여기다 글 써요. 댓글 같이 볼 거고요. 댓글이 어떻게 달리던 이혼할 거지만 그래도 제 3자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저는 30대 초반 주부고 임신 중이에요. 저희는 결혼한 지 몇 개월 안 된 신혼부부예요. 남편의 저런 모습을 봤다면 절대 결혼 안 했을 거예요. 남편은 다른 사람과 별다를 것 없이 평범하게 먹다가 제가 임신한 후부터 바보같이 변했어요. 저보고 입덧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면서 얌체같이 제 걸 뺏어 먹어요. 진짜 엄청 많은데 생각나는 것만 쓰자면 라면집을 갔는데 자기 무슨 라면 먹을 거야? 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라면이지 뭐. 사장님, 네. 여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라면 하나랑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새우라면 하나씩 주세요. 네. 지 혼자 맛있는 거 먹네? 자기도 이거 시켜 그럼. 괜찮아. 그래놓고는 제 라면 속에 하나 들어있는 새우튀김을 허락도 안 받고 지가 먹어요. 그러고는 제가 지 거 뺏어 먹을까봐 건더기부터 싹 먹어요. 그리고 또다시 그 집 가서 같은 메뉴 시켰었는데 또 제 새우 욕심내길래 이번엔 내가 먹을 거니까 건들지 마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 입만 먹을게. 라면서 겁나 빠른 스피드로 한 입을 무는데 안에 있는 새우만 쏙 빼고 튀김만 딱 남겨주는 겁니다. 어이가 없죠. 중국집에서 뭐 시켜 먹으면 메뉴도 엄청 많은데 꼭 짜장면을 시켜요. 저는 짬뽕을 좋아해서 짬뽕 시키는데 지짜장 냅두고 제 짬뽕 건더기를 다 건져 먹고 그 다음에 지짜장 겁나 빨리 흡입한 후에 제 국물을 그릇까지 가져가서 입 대고 먹어요. 그래서 제가 화를 내면 먹는 걸로 치사하게 구냐? 랍니다. 그럴 거면 짬뽕을 하나 더 시키거나 짬짜면을 시켜 라고 했더니 하나 더 시키기엔 너무 많고 짬짜면은 건더기가 제대로 안 와서 싫어. 랍니다. 냉면집에 갔을 때 냉면하고 만두를 주문했는데 제가 냉면에 집중하는 사이 왕만두 5개를 지 혼자 다 먹어요. 초밥 먹을 때도 생선 초밥은 다 지 앞에 넣고 저는 계란 초밥, 오징어 초밥 이런 거 앞에 주고 제가 참치 초밥 하나 먹으려고 하니 임산부한테 참치 안 좋아. 라면서 참치만 쏙 빼먹고 남은 건 와사비 묻은 밥뿐입니다. 참치를 너무 많이 먹는 게 안 좋은 거지 무슨 참치초밥 하나 먹는다고 큰일 나나요? 설렁탕 먹으러 갔을 때는 반찬으로 나오는 깍두기를 전부 지그릇에 부어버리고 제가 한 번 더 리필시키면 그것마저 부어버려요. 쪽팔려서 더 달라고도 못하겠고 또 화내면 깍두기 냄새 입덧할까봐 그래. 설렁탕 뺏어 먹은 것도 아니잖아. 라면서 지 국물에 빠진 깍두기 들어올리면서 줄까? 라는데 더러워서 누가 먹나요? 샤브샤브 하는 날에는 고기 익자마자 전부 지 앞에 가져가고 임산부에겐 야채가 좋아. 라면서 야채는 져주고 부대찌개에 놓으면 햄 라면부터 집게로 집어서 지그릇에 가져다 놓고 먹어요. 햄 쪼가리 몇 개만 남겨놓고요. 이게 지금 생각나는 대로 쓴 임신 후 외식과 집밥 먹을 때 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점심때 제가 터졌는데 비빔밥을 먹으려고 나물 해놓고 밥이랑 세팅한 다음에 그 위에 계란 후라이 하나씩 얹으려고 후라이를 했어요. 혹시나 제 거 탐낼까봐 후라이 3개를 했어요. 2개는 남편놈 주려고요. 근데 잠깐 카톡하는 사이에 계란 3개를 전부 지가 가져와서 비비고 있는데 진짜 얼마나 죽박 날리고 싶던지 진짜 너무너무 짜증나서 남편놈에게 말했어요. 야, 너 처먹는 것도 싫고 같이 못 살겠다. 갈라서자. 라고 했더니 뭐? 제정신이야? 뭘 이런 걸로 갈랐어? 라더니 지 엄마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시어머니까지 저한테 전화하셔서는 남자가 양이 많지. 무슨 계란으로 쪼잔하게 밖에서 일하는 남편 쉬는 날 그렇게 잡냐? 내가 계란 한 판 사주리? 라면서 뭐라 하시는데 너무너무 짜증나서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라고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어머, 얘 좀 보소.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싹 바가지 없이. 라면서 노발대발 하시는데 제가 뭐 틀린 말 했어요? 부부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하고 끊었더니 남편이 네가 이런 애일 줄 몰랐다. 라면서 방구 끼고 앉아있네요. 그러면서 결혼이 장난이고 이혼이 장난이냐? 남들한테 다 물어봐. 너 정상 아니야. 먹는 걸로 치사하게 그러는 거 아니야. 라면서 저를 무슨 겁나 예민한 사람으로 몰고 있는데 제3자가 보기에도 그런지 궁금합니다. 어떤 댓글이 달리던 돼지놈이랑 이혼을 할 거지만요. 다음 사연입니다. 긴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2살에 23살 남편과 혼전임신으로 결혼했습니다. 제가 20살 때 만난 한 살이 선배 오빠였고 22살 어린 나이에 혼전임신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시부모님과 저희 어머니의 도움으로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해경이었기에 결혼식도 저녁을 하고 난 후에 올릴 수 있었어요. 당연히 돈이 없어 시댁에서 살았고 오늘까지도 시댁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3일째 잠을 자는 것 같지도 않고 먹은 것도 물 몇 모금 먹은 게 다입니다. 대학 때 임신으로 자퇴했고 일은 결혼과 육아로 실은 가슴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가 없습니다. 근 10년을 육아, 가정, 또 일을 하며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가슴 터놓고 이야기 나눌 친구조차 없다니 우울하네요. 저는 아버지가 없어요. 일찍 돌아가셔서 사진상으로 본 게 다고 엄마는 결혼 후 2년 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장례 치를 때 저희 시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솔직히 외동이고 엄마랑 단 둘뿐인데 아이 낳느라 시댁에서 살다 보니 이런저런 핑계로 친정에 자주 못 갔고 아이를 낳으니 움직이는 게 힘들어서 자주 가려 노력은 했지만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근 한 달은 누워만 지냈어요. 내가 엄마를 그렇게 만든 건 아닐까. 자책도 하고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시어머님이 아침 저녁으로 죽 써서 먹여주고 수건적 셔서 씻겨주시고 사식구제도 함께 해주셨어요. 그 후로 남편도 챙겨주지 않던 3년간은 기일도 챙겨주시고 하셨으니 말로 표현하기도 어려운 마음이죠. 그 후에 어머님이 당뇨에 합병증이 겹쳐 많이 아프셨고 치매가 겹쳐 요양원에 가시네 마네 할 때 아버님께서는 요양원은 안 돼. 요양원에는 보내기 싫다.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지만 사는 날까진 그래도 집에서 같이 있고 싶어. 라고 하셨습니다. 저 또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1년 그렇게 계시다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당뇨합병으로 살은 많이 찌시고 간혹 손찌검에 저와 저희 아들도 많이 다치고 했어요. 그래도 한 번도 힘들다고 밖으로 내뱉은 적 없고 남편 보고 도와달라는 적도 없습니다. 치매 이후로 아들과 같이 잠을 못 잤고 어머님을 끼고 살았고 그게 어머님이 제게 주신 사랑을 갚는 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어머니 장례 치르고 아버님 회사에서 일하던 어머님 자리에서 제가 일을 하였습니다. 아버님 회사는 큰 회사는 아니고 직원은 저 남편 포함 6명입니다. 그중 한 명이 올해 격리로 들어온 21살 직원입니다. 회계 업무를 제가 다 하고 있던 터라 직원이 크게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았지만 남편이 초등학교 아들을 위해 조금 늦게 출근하고 조금 일찍 퇴근했으면 좋겠다며 아버님께 이야기했고 아버님께서 승낙하신 걸로 압니다. 너무 고마웠죠. 표현이 없었지만 늘 내 생각, 아들 생각을 해주는구나. 마음 따뜻해지면서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저번 일요일에 남편이 바람피는 걸 알았습니다. 아들이 차 타고 학원 가는 길에 아빠와 이모가 모텔에서 나오는 걸 봤다며 울며불며 이야기하는 걸 아닐 거다. 잘못 본 것일 거다. 다독였지만 남편 핸드폰은 보류해도 다 잠겨있고 심지어 격리 컴퓨터도 잠겨있고 혹시나 해서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연인 같은 둘의 대화가 녹취되어 있었습니다. 영상에서는 모텔 간 적은 없고 그냥 비품 사러 나가는 건데 걸어서 3분 5분 거리를 차를 타고 빙빙 드라이브 마냥 다녀왔습니다. 남편이 운전하며 격리 얘기하는 말이 손잡아줘. 손이 차네. 점심 뭐 먹고 싶어? 갈비찜 먹고 싶어. 그러면 그걸 먹이겠다고 비싼 한정식 집도 다녀오고 그랬더라고요. 이제서야 확인한 것도 그렇지만 저희는 식사를 근처 식당에서 먹습니다. 가끔 거래처 갈 땐 접대를 하니 회사 카드로 조금 비싼 곳에서 먹긴 하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리 거창한 회사가 아닙니다. 거하게 술로 접대를 하고 좋은 곳에 가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러질 않습니다. 거래처랑도 오래되었으니 연말이 아닌 이상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남편이 회사 카드로 한정식 집에서 점심 식사로 5만 원을 결제하면 격리는 접대 비용으로 처리했고 전 남편이 하는 일이니 별말 없이 6개월을 넘겼던 거예요. 이혼을 할까 정리를 해달라고 말할까 고민 중에 아버님과 목요일 저녁 같이 식사 도중에 저희 아들이 또 할아버지한테 아빠가 바람이 났다고 울었고 아버님은 별말 없이 넘어가셨습니다. 아직 이혼을 하는 게 나은지 살아야 하는 게 나은지 결정을 못 내렸기에 그저 아들만 달랬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회식이라 근처 고깃집에 갔습니다. 아들도 데리고 갔지만 남편은 제 옆에 앉지 않고 격리 옆에 앉아 다른 분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남편, 아버님, 격리, 10년 넘게 일하고 계신 대리님 한 분. 이렇게 술을 드셨고 저는 아들 밥만 먹이고 일어날 참이었습니다. 실은 아들 때문에 안 오려고 했는데 아버님이 하도 손자 고기 먹이시겠다고 하는 바람에 아무튼 그렇게 먹고 있는데 아들이 갑자기 자기 핸드폰으로 상 밑에 사진을 찍더니 할아버지한테 가서 사진을 보여주길래 뭐하나 하는 찰나 아버님께서 일어나서 남편과 격리에게 먹고 계시던 동치미를 부어버리시더니 남편을 패고 옆에 같이 있던 격리도 팼습니다. 네가 사람이냐? 지금 뭐하는 짓거리야? 마누라 앞에 두고 참 잘하는 짓이다. 야,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게 수치스럽다. 어디서 이런 놈이 태어났어? 여지껏 태어나 흔한 싸움 구경도 못 해보고 자라서 처음 두 눈으로 보니 솔직한 심정으로 놀라고 무서운 마음도 있었지만 너무너무 시원하고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대리님이 말리시고 고깃집 사장님이 말리시는 바람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니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남편은 한쪽 눈을 못 뜨고 있었고 격리는 숨이 안 쉬어진다고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와 아들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아버님께 잘못했다 비는 걸 보니 그날만큼은 마음이 많이 떴습니다. 근데 아버님께서 집에 가는 길에 저를 붙잡고 많이 우셨습니다. 대신 미안하다 우셨고 나를 보고 참아달라 우셨습니다. 남편은 그날 들어오지 않았고 토요일 격리한테서 신고하겠다고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들어와 아버님과 셋이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아버님은 남편을 또 팼습니다. 네 엄마 기저귀라도 한번 갈아봤냐? 방순이가 있어서 네 엄마 편히 보낼 수 있었던 거 너는 벌써 잊은 거냐?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 일요일 밤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만 아니면 그냥 살고 싶습니다. 아버님이라고는 하지만 아빠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빠가 있었다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많이 다정하시진 않으셨지만 저를 생각해주시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추운 날 저 좋아한다고 붕어빵 사다 주시기도 하시고 화이트데이에는 사탕도 사다 주시는 제 아버님이시니까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어머니 또한 제게는 남다르다 보니 저는 이 집이 좋습니다. 남편이 믿고 싫지만 남편만 안 보고 싶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용서해야 하나 마음이 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갈 곳도 없어요. 이제 부모님도 안 계시는데 이혼한다고 하면 이제 제 가족은 아들 하나뿐이고 그마저도 제가 키울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니깐요. 오랜만에 거울을 보니 저는 참 이쁘지가 않네요. 썰닭입니다. 이뻐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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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사연입니다. 다른 곳에서 아내가 가정을 바꿔주었다는 글에 링크 타고 와서 보고 저도 써봐요. 처음 써보는 거라 이해해주세요. 올해 29살인 저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6살 때 사업하시던 아버지께서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정말 빚 말고는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았고 그때부터 엄마와 지하 단칸방에서 살면서 엄마가 모든 고된 일 다 하시며 키워주셨어요. 엄마는 제가 대학 가는 게 꿈이셔서 저는 힘든 가정 속에서 대학 진학을 했어요. 대학 다니면서 알바로 집 근처 입시학원에서 프린트하고 질문 받아주는 조교를 했었고 4학년 때부터 가끔 다른 강사 땜빵을 하다가 어쩌다 보니 대학 졸업해서도 학원 강사를 하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많이 벌더라고요. 제가 대학생 때 엄마가 무릎 수술을 하시고 걷지를 못하세요. 10걸음만 걸어도 힘들어 하셔서 휠체어 타고 생활하세요. 그리고 그땐 집에 남은 빚도 많아서 연애나 결혼은 포기한 상태였거든요. 그냥 평생 엄마 모시고 살려고 했어요. 저 때문에 편찮으신 거니까요. 그러다 하루는 고3 학생의 학부모님과 진학상담을 하다가
저에게 큰아들, 즉 학생의 형을 만나볼 생각 없냐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불편해서 거절했는데 계속 한 번만 만나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러이러해서 남자를 만날 생각이 없다, 죄송하다 했는데 그래도 괜찮다고 한 번만 만나보라고 해서 결국 한 번 봤었어요. 그런데 너무 잘해주고 좋은 사람이라서 계속 만나게 되었고 1년 만에 결혼했어요. 결혼 전부터 시부모님과 남편은 언제나 엄마에게 홀로 자식을 키워낸 존경스러운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때 결혼해도 되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남편이 먼저 엄마 모시고 같이 살자고 해줘서 지금은 셋이 살고 있어요. 시부모님은 옆동에 살아요. 그런데 거의 매일 다 저희 집에 모여 있다가 주무실 때만 돌아가세요. 시동생마저도. 북적북적하게 살아본 적 없는 엄마와 저는 북적북적 집안이 너무 좋아요. 어머님은 점심때마다 맛있는 거 싸들고 집으로 와서 엄마랑 같이 밥 먹으며 말동무도 해주시고 밖에 나가기 힘든 엄마를 조수석에 태워서 드라이브도 다녀주시고 하세요. 어머님께서 제게 먼저 배프 생겨서 너무 좋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일이 늦게 끝나서 택시 타고 집에 가려는데 아버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택시 타고 가면 금방인데 왜 오셨냐고 하니까 원래 딸이 늦으면 아빠가 데리러 오는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차 안에서 오는 내내 펑펑 울었어요. 아버님은 어머님께 저 울렸다고 혼나시고요. 갑자기 시동생이 된 제자는 제가 형과 사귄 후부터 쭉 누나라고 부르네요. 시부모님이 뭐라고는 하시는데 누나가 더 가족 같잖아. 하면서 꾸준히 누나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머님도 제게 도련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름 부르라고 해서 정말 동생처럼 방구야 하고 불러요. 아, 가끔 용돈 필요할 때는 형수님 용돈 좀 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거절할 때는 오늘은 돈이 없는데요 도련님? 라고 거절해요. 엄마는 편찮으신 후로 많이 우울해하셨는데 요새는 저보다 더 행복해 보이세요. 얼마 전부터 사돈댁이랑 사위 스웨터 만들어준다고 유튜브로 뜨개질 열심히 배우고는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다다음 겨울쯤에나 가능할 것 같아요. 전 평생 감사하다고 엎드려 절하는 마음으로 갚으며 살려고요. 하루하루 우울했던 삶이 덕분에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해졌어요. 두 가정이 만나서 기쁨이 배가 되는 것만큼 행복한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모두 행복한 가정 꾸리세요. 엄마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 방구도 사랑해. 다음 사연입니다. 어디서부터 글을 써야 할지 두서가 없을 듯 싶지만 이것은 과연 어찌해야 할 노릇인지 얼굴 창피해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네요. 저는 30대 초반입니다. 남편과 나이 차가 꽤 있어요. 말 그대로 제 남편이란 사람은 착합니다. 저도 일부분 인정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칭송은 자제하고요. 하지만 결혼하고 보니 이것은 지옥이 따로 없네요. 누가 알아볼까봐 살은 발라내고 뼈대만 이야기해보자면 일단 저희 집안은 살만합니다.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하거나 돈 때문에 머리 아파본 적 없습니다. 아, 딱 한 번 있네요. IMF 때 휘청거렸던 시간이 잠시 있었어요. 다행스럽게도 엄마 쪽 지원과 아빠 거래처 사장님들의 도움으로 딱 반년 고생하고 다시 일어선 나름 그 시절 사업가들에 비하자면 고생 안 한 케이스입니다. IMF 당시에 저는 유학 중이었는데 저에게는 이런 반구 아무 말씀 없으셨기에 그때 당시 아빠 사업이 무너질 뻔했다는 소식은 나중에야 무용담 이야기하듯 하시기에 전혀 몰랐었죠. 그때 당시가 제가 고등학생 때였고 남편과는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유학 시절 그곳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저에게는 동양화 레슨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집안이 완전히 주저앉아 학업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면서 그렇게 연락이 끊겼고요. 시간이 흘러 제가 한국으로 귀국한 후 한참이 지난 어느 날 정말 우연히 공항 라운지에서 마주쳤습니다. 남편은 출장을 가는 중이었고 저는 친구들과 세부 여행을 가던 중 라운지에서 그 사람을 보게 된 거죠. 제가 먼저 알아보고 선생님 아니세요? 한마디로 다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키도 저보다 작고 퉁퉁하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서 처음엔 전혀 남자로 호감이 느껴지진 않았었는데
몇 번 통화하고 차 마시면서 눈에 콩깍지가 씌인 모양입니다. IMF 때 아버지께서 사업에 실패하고 고혈압과 합병증으로 아직까지도 투병 중이시고 어머니께서 그 뒷바라지를 다 했다네요. 본인도 학업 중단하고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8년째 원단 쪽 일을 하고 있다는 그 말에 왠지 모르게 가슴이 아프고 연민을 느낀 건지 뭔지 그랬어요. 그림 그리는 걸 무척 좋아했던 사람인데 기업 들어가서 경기도 쪽 이리저리 공장들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저를 처음 만난 그날도 원단 쪽 사고가 생겨서 급히 출장 가는 중이었고 뭐 결국 손실을 몇 억을 봐서 엄청 깨졌다며 우울해하고 저는 또 그걸 위로해주며 정이 트여버렸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저희 엄마 엄청 결사반대를 하시다가 결국 두 손 두 발 드시고 어찌어찌 결혼하여 지금까지 오게 되었네요. 근데 어른들이 반대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건가 봅니다. 결혼 생활 2년. 너무 하루가 지옥 같네요. 저는 쇼핑 좋아합니다. 여행도 마찬가지고요. 명품 좋아했습니다. 과도하게 분수에 맞지 않기에 미련하게 주구장창 사모은 것은 아니었지만 기분 전환 겸 소장하고 싶은 아이템은 그닥 고민하지 않고 구입하는 정도로 쇼핑을 즐겼습니다. 결혼하고 나니 남편이 슬슬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할 때 집도 제가 해왔고 혼수도 거의 다 제가 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있는 사람이 아무나 준비하면 어떠냐고 바리바리 챙겨주셨습니다. 시댁에서 받은 건 도마 세트, 칼 세트뿐입니다. 그래도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무언가 더 받지 않아도 제 스스로의 능력으로 갖고 싶은 건 얼마든지 살 수 있으니까요. 가뜩이나 어렵고 힘든 시댁 어른들께 부담드리지 않아도 되니 남편도 고마워했는데 실수였나 봅니다. 이때부터 틀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인간적인 양심이 있다면 10원 한 장 보태주지 못해 그렇게 미안하다면 감히 주구장창 바라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저라면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모두 저 같은 마음은 아니더군요. 남편은 월 수입이 세금 제하고 나면 300 정도 됩니다. 저는 엄마 쪽 회사 해외 쇼핑몰 운영하며 남편과 똑같이 300 정도 받고 엄마가 따로 적금 들어주십니다. 일부러 남편과 같은 금액만 달라고 했습니다. 남편과 상의하에 돈 관리는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요. 600만원에서 양쪽 보험료 100 정도, 저축 200만원, 생활비 100만원, 공과금 포함, 나머지 200으로 각자 용돈합니다. 저 솔직히 쇼핑만 하지 않는다면 돈 쓸 일이 별로 없어서 100만원 용돈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거래처 만나서 식사하거나 기름값 출장비 등은 회사 카드를 사용하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셀러리맨임에도 불구하고 100만원이 늘 모자랍니다. 늘 더 달라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 자기 집에 100만원 중 70만원 드리고 옵니다. 저는 더 주지 않습니다. 모자라든 남든 뭐라 하지 않을 테니 알아서 생활하고 더 달라고 하지 말라고 딱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저보고 못됐다고 합니다. 인색할 수가 있느냐며. 그게 매달 그렇게 되니까 저도 화를 좀 냈습니다. 시댁에 자식이 오빠 하나인 것도 아니고 셋이나 되는데 왜 혼자 다 떠안고 나까지 힘들게 하려고 해. 이제 돈 관리 각자 하자. 네 돈 300만원 모두 네가 알아서 관리하고 알아서 써. 그러면서 그동안 한 달에 200씩 저축한 것도 찾아다가 반절 딱 나눠줘 버렸습니다. 솔직히 안 받을 줄 알았는데 다 받더니 자기가 좋다고 관리하더군요. 냅둬 버렸습니다. 그렇게 살면 최소한 저한테 돈 달란 소리는 안 할 줄 알았는데 또 하더군요. 어머니 무릎이 아프시대. 누나가 좀 빌려달래. 등등 적게는 50만원부터 많게는 3천만원까지 빌려달라더군요. 처음 50만원은 어머니 아프시다니까 드렸지만 그 이후로는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네 월급으로 알아서 생존하라고. 그랬더니 저보고 악마 같네? 아니 내가 다른 데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에 쓰겠다는데 그걸 못 빌려줘? 랍니다. 악마 같다네요 제가. 악마라니. 저 1년에 시댁 가는 날이 명절 제사 생신 때뿐입니다. 저도 바쁩니다. 두세 달에 한 번은 무조건 해외 지사로 출장 가는데 그 좋아하는 여행 한 번 제대로 못 가보고 살고 있는데 그 출장이 여행이랑 진배 없지 않냐고 합니다. 처음에는 미안해하고 무안해하기도 하더니 이제는 남편도 시댁도 저보고 냉정하다네요.
지난 출장 때 면세점에서 가방 하나 샀습니다. 물론 제 돈으로요. 그렇게 사치할 돈은 있고 시부모님 병원비는 없냐? 라고 핀잔 줍니다. 저번 어버이날 때 본인 부모님 발리여행 보내드리느라 하나 투어 400만원 넘게 긁은 거 아는데 모르는 척하니까 내가 바보로 보이는지 아니면 내 돈 보고 결혼한 건지 그놈의 돈 소리 듣는 것도 스트레스 받네요. 저는 성격이 직선적이고 주관이 뚜렷한 편이라 나름 고집이 있습니다. 반면 남편은 어디 가서도 우유부단하게 굴고 말투도 선한 편인데 주변 사람들은 이런 면만 보고 다들 와이프가 성격이 냉정해서 남편 잡고 살겠다고 합니다. 그런 소리 듣는 것도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남한테 피해준 것도 없는데 남편은 착한 남편, 저는 못된 아내가 되어가고 있네요. 시댁에 달라는 만큼 돈 주면 착한 와이프고 안 주면 나쁜 와이프입니까? 무작정 안 주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답이 없어서입니다. 신우란 사람은 맨날 안 입는 옷 좀 달라, 가방 안 쓰는 것 좀 달라. 시부모님도 예전 넉넉하게 살 때 쓰던 씀씀이가 있어서 뭐라든 그저 제일 비싼 거, 좋은 거. 같은 성능인데 회사가 달라서 조금 저렴한 걸 사다 드리면 보는 앞에서 바로 다른 사람에게 이거 가져와서 댕내나 쓰셔. 라면서 대놓고 동네 이웃분 주시는 걸 몇 번 보고 나니 정남이가 뚝 떨어져 버린 지 오래입니다. 저는 버릇없을 수 있겠으나 아무리 시댁 식구라도 경우가 아닌 걸 그냥 지나치지는 못해서 어머님께 서운하다고 몇 번 했더니 대바라지고 이기적이고 못된 아내가 되었네요. 남편이랑도 사이가 소원해졌고 아직 아이도 없는데 아이 낳고 싶은 마음도 없어졌을 뿐더러 같이 밥 먹기도 자기도 싫어서 미치겠네요. 이 사람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새벽 2시인데 정말 눈에 콩깍지가 단단히 씌어서 누구 원망도 못하고 내 발등 찍고 있네요. 점점 남편에게 실망스럽고 미워집니다. 댓글입니다. 콩깍지 떨어졌고 같이 밥 먹기도 자기도 싫다면 더 늦기 전에 정리하세요. 같이 살 이유가 없네요. 그래도 글 쓰신 분이 현명하셔서 돈 많이 안 뜯기신 게 다행인 듯. 다 님이 해오셨으니까 몸만 나가라고 하면 되겠네요. 나랑 비슷하네요. 거지 같은 시댁에 거지 같은 놈 만나 내 돈으로 내가 사먹는 커피 소리 지르며 사쳐먹고 다니니 좋냐더군요. 이혼했어요. 3년 다 되어가네요. 지옥 같은 1년 지금은 날아갈 것 같아요. 후기입니다. 지난번 글 올렸던 무렵부터 줄곧 남편과는 사이가 소원한 상태였습니다. 한 가지가 미워지니 이제 열렬히 사랑하던 마음은 모두 어디로 가버리고 남편이 미워 죽겠더군요. 남편 또한 그러했겠죠. 남편이 늦게 들어오던 말던 신경 쓰기도 싫었습니다. 100% 신경이 아주 안 쓰였다면 거짓말이지만 정말이지 자존심도 많이 상했고요. 그러던 중 신우이가 도서 관련 쇼핑몰을 운영하겠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저더러 동업을 하자는 둥 투자를 좀 할 수 없겠냐는 둥 쉰소리를 해대더군요. 제가 하는 일이 엄마 회사 해외지사 쪽 쇼핑몰을 담당하고 있기에 같이 하자고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저는 도서 쪽을 아는 줄도 없을 뿐더러 아는 지식도 없고 제가 담당하는 쇼핑몰은 신우가 제안하는 조그마한 규모의 홈페이지가 아니기에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께 연락이 오더군요. 너 하는 일 방순이가 같이 좀 하면 어때서? 좀 가르치면서 잘 데리고 하면 되는 걸 그걸 대본에 거절하냐? 어머님, 제가 지금 다른 거 버릴 여유가 없어요. 형님이 제안한 거는 말이 제안이지 저보고 자기 쇼핑몰 차려달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잖아요. 형님이 하려는 건 거래처만 잘 터놓으면 초반엔 사무실 얻을 필요도 없이 자택근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 신경 쓸 수가 없어요. 짜증이 솟구쳤지만 최대한 나긋나긋하게 말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아마도 시어머니 듣기엔 거북하긴 했겠죠. 워낙에 할 소리를 다 해버리는 며느님 두셨으니 말이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너는 시집 온 애가 자기 친정일 하느라 시댁 일은 나 몰라라 하냐? 아주 시댁 알기를 우습게 알고 시어미 알기를 길가의 개똥보다도 못하게 여기냐? 더는 듣고 있기 힘들어서 바빠서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하고 끊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랑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엄마 회사 일 도우면서 얼마나 바쁘고 할 일이 많은지도 알고 또 신우이가 하려는 그 쇼핑몰과는 규모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 일인지 또한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라 대꾸를 못했지만 다른 문제를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너 요즘 우리 집 별로 안 가는 것 같다. 저는 제사, 명절, 생신 때 찾아뵙습니다. 1년에 제사가 4회, 명절 2회, 시부모님 생신 2회, 이것만 총 8번인데다가 그 외에 어버이날, 그리고 1년에 몇 차례 있는 가족 모임도 참여할 때도 있습니다. 대충 헤아려 봐도 1년에 10회 이상일 텐데 별로 안 간다뇨. 신혼 초 때는 저를 사랑해서 했는지 제 말이면 무조건 수긍해주더니 서서히 시댁에 대한 의무를 강요하기 시작하네요. 그렇다고 제가 그 의무를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돈 거리는 것도 짜증나는데 안 먹히니까 몸을 부려먹으려고 드는 건가 싶은 생각뿐이네요. 시댁 가는 것도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남편이 예쁘고 시댁 어른들이 좋으시면 왜 기피하겠습니까? 얼굴만 보면 그저 돈 없어 죽는다는 소리만 해대고 돈 달란 소리만 해대는데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기에 저도 지지 않고 따졌습니다. 내가 오빠랑 살려고 결혼했지 시댁에 며느리 노릇하라고 결혼했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며느리 노릇 못한 건 뭐가 있냐? 할도리만 하고 살면 되지. 할도리만 하고 살면 되지. 이 이상 뭘 더 원하는 거야? 냉정하네. 나는 한 달에 2번 정도는 찾아뵙고 밥 먹고 놀다 오고 싶어. 그러고 싶으면 얼마든지 그러세요. 누가 못하게 해? 결혼 전에 평생 살던 오빠네 집인데 한 달에 2번이 아니라 매일매일이라도 찾아가서 밥 먹고 놀고 오라고. 왜 꼭 내가 함께 가야 하냐고. 안 그래도 나 바빠서 잘 시간도 부족한 거 모르냐? 부모님이 며느리 보고 싶어서 그런 거지 아들 보고 싶어서 오라시는 거냐? 라는데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심지어는 제가 자기네 집 없이 산다고 무시한답니다. 시어머니가 그러더랍니다. 걔가 우리 집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 얼굴도 안 비추지. 시아버지는 옆에서 자꾸 얼굴도 보고 해야 정도 쌓이는 법인데 통 오지라느니 남보다 못하다. 아 정말 스트레스 받네요. 제가 뭐 집에서 노냐고요. 아니 대한민국 며느리들은 무슨 죄길래 내 가정 챙기고 친정 챙기고 시댁 챙기고 슈퍼맨보다 더 바쁘네요. 그러던 중 대단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일요일 간만에 집에서 늦잠을 자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오셨습니다. 여전히 저는 남편과 냉전 중이고 각방을 쓰고 있던 상태이고요. 맞벌이 하시는 분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말에 주로 몰아서 대청소를 하는 편입니다. 물론 주중에도 시간이 되면 청소를 하고요. 대신 평소에 정리정돈을 그때그때 하는 편이라서 크게 집이 어질러지진 않습니다. 다만 바닥 청소 등은 이틀에 한 번 꼭 하고 나머지 빨래나 욕실 청소, 창틀 청소 등등은 주말에 한 번씩 몰아서 하는데 남편도 정장을 입고 저도 그러다 보니 세탁소에 맡길 양복과 제 블라우스 등등이 한 더미가 거실에 있었어요. 그걸 보시더니 집안 꼬라지가 이게 뭐야? 돼지우리냐? 이게 사람 사는 거냐? 라며 온 집안을 휘젓더군요. 냉장고 여시더니 뭐 안 해먹냐? 부터 시작해서 냉동실을 뒤적뒤적 하나하나 뜯어서 열어보시고 입은 쉴 새 없이 잔소리 한숨 쉬시고 아이고, 부터 시작하여 주구장창 싫은 소리만 하십니다. 솔직히 잠도 덜 깬 상황에서 짜증이 확 솟구치더라고요. 연락도 없이 갑자기 들이닥치셔서 자다 일어난 저에게 배고프다. 밥 좀 차려라. 하시는데 어머니 장을 아직 못 봐서 아무것도 없어요. 나가서 식사하세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했더니 그렇게 돈이 남아도냐? 하시며 막말을 하시네요. 네 엄마도 살림 이렇게 하냐? 네 엄마도 여자가 사업인지 뭔지 한답시고 집에서 밥도 안 해먹고 나가서 사먹나 본데 너 그러면 못 쓴다. 네가 보고 배운 게 그렇다고 시집 와서도 그러면 안 되지. 마구 짜증나고 듣기 싫어서 말 끊고 왜 오셨는데요? 하고 약간 신경질 쪽으로 물었어요. 내 아들 집에도 마음대로 못 오냐? 라고 하시길래 남편이 자고 있는 방으로 가서 문을 열었죠. 자기 엄마가 와서 이렇게 큰 소리로 쉴 틈 없이 잔소리를 해대는데도 잠만 잘 자대요. 오빠 일어나봐, 어머니 오셨어 하고 깨우는데 옆에 쫓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야야 냅둬라. 내내 일하느라 힘들어서 주말에 늦잠 좀 자는데 그걸 깨우냐? 참나. 솔직히 우리 엄마에 대해 막말을 하신 직후라 정남이가 뚝 떨어져서 대꾸도 하기 싫고 쳐다도 보기 싫어서 욕실로 들어가 세수하고 나왔더니만 버르장머리 없네. 어른이 왔는데 커피 한 잔을 안 내오냐? 라고 쫓아다니면서 잔소리 하시길래 정말 입술 꽉 깨물고 주먹 불끈 쥐고
꾹 참고 커피 내드렸습니다. 한두 모금 마시더니 너무 배고파서 속이 쓰리다. 하며 또 변덕질을 하시길래 그래도 참아봤습니다. 남편은 일어날 생각도 안 하고 시어머니는 계속 스트레스를 주는데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있는 힘을 다해 꾹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용건을 말합니다. 얘야, 그러지 말고 네 하나뿐인 신우 어디 오피스텔 사무실 하나 내줘라. 저 능력 없어요, 어머님. 넌 애가 뭐 그리 인색하냐? 남도 아닌데. 안 들은 걸로 할게요. 단칼에 거절하는 제가 얄미웠는지 갑자기 에라이 못된 년. 네가 시집와서 한 게 뭐 있냐? 아들도 하나 못 낳은 년이. 그 순간 저는 내외로가 끊어졌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참아보려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한테 커피잔을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아 진짜 보자 하니까 어머니 나가주세요. 그 다음요?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갑자기 너무 흥분해서 어머니 밀어서 내쫓은 것 같게요. 남편이 일어나서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 어머니는 들어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일단 제가 눈이 돌 것 같아서 지갑 들고 나왔고 호텔에 투숙하고 있습니다. 아무 방해도 없이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서요. 마음의 정리가요. 이혼할 겁니다. 아직도 생각할수록 화가 솟구쳐 오르네요. 친정엄마한테 며칠만 쉰다고 걱정 말라는 소리만 하고 전화기 꺼놓았는데 지금쯤 난리가 났겠죠. 이제 3일이 지났고요. 슬슬 수습해 나가려 합니다. 참 스스로도 웃긴 게 이 상황에서 호텔에서 할 일이 없다 보니 네이트에 글을 쓰고 있는 제 자신. 자세하게 쓰고 싶은데 쓰다 보니 어느새 지쳤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혼 말고는 다른 생각은 들지가 않는다는 거네요. 주절거려 봤습니다. 다 쓰고 다시 한번 읽어보니 오타가 많네요. 호텔 키보드라 잘 안 눌려서 꾹꾹 누른다고 했는데 하나하나 찾아서 수정할 힘도 없으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무리가 없어 보여요. 댓글입니다. 할 일이 왜 없어요? 당장 변호사 찾아가고 재산 정리 깔끔하게 해놓으세요. 이제까지 있었던 일들 노트에 날짜, 시간, 사건별로 일일이 꼼꼼하게 기록해두세요. 그리고 남편이나 시모랑 통할 일 있으면 녹음해서 증거를 확보하시고요.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왜 그러고 있어요? 빨리 움직이세요. 집에 오셨다면서요. 당장 집으로 가시고 남편 쫓아내시고 집 어머니께서 해주셨으면 어머니 명의로 집 못 팔게 해놓으세요. 혹시 부부 명의 아니죠? 그리고 이혼하려면 주지 말고 내 거라도 다 챙겨서 나오세요. 어서. 그래도 말을 시원하게 시어머니한테 하시는 편이라 시원했고 좀 통쾌했네요. 아 진짜 짜증나요. 시어머니 신우 남편 다 왜 그런데요. 며느리 보고 싶으면 사이 보고 싶으니까 친정에 한 달에 2번 가자고 꼭 말해봐요. 지는 어떤 반응 보일지. 진짜 사업 단칼에 거절해서 잘하셨고요. 며느리는 평등한 며느리지 무슨 종인 줄 아나 봐요. 식모인 줄 아나 봐요. 속 시원하게 이혼하세요. 애 없을 때 이혼해야 해요. 다신 안 그러겠다고 남편이 매달려도 절대 속지 마시고요. 잘 해결되시길. 화이팅. 후기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지난번에 글을 쓴 게 8월 말이더라고요.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자다 깨서 뒤척거리다가 통 잠이 오질 않아 들러봤는데 답글이 장난 아니네요. 모쪼록 진심 어린 댓글들 잘 읽어보았어요. 저와 비슷한 상황이라며 공감해주신 분들, 그리고 자신의 경험담 짤막하게나마 올려주신 분들 모두 잘 읽어봤습니다. 시댁들이 문제네요. 일단 저는 협의이혼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대략 3주 정도 흘러서인지 아니면 제가 기억력이 이렇게 나쁜 인간인 건지는 몰라도 세세하게 정리가 잘 안 되네요. 댓글 보다가 후기를 궁금해하시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자랑은 아니지만 그리고 좋은 일도 아니지만 몇 자 적어볼까 해요. 호텔에서 글을 쓰고 하루를 더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저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순간이었거든요. 마음의 정리와 머릿속에 엉켜져 있는 이해관계까지도 모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몇 번이고 곱씹어 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지쳤고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하고 뛰쳐나왔다는 거였어요. 물론 이제 더 이상 남편에 대한 사랑도 남아있지 않았던 게 가장 큰 쟁점이었고요. 전화기를 켰더니 난리더라고요. 문자부터 카톡까지 난리였습니다.
우선 카톡과 문자 내용 등을 보니 남편은 시종일관 무슨 일이야? 전화통화가 돼야 대화를 하지.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대략 이런 류의 문자들 뿐이더라고요. 친정엄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청 걱정한 듯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셨고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왜 그리도 눈물이 나던지요. 목이 메어서 엄마 나야 한마디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엄마는 그저 묵묵히 괜찮다고 토닥여주셨죠. 엄마에게 솔직한 제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정말 미안하고 죄송한데 나도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못하겠다고. 내가 이런 말 하면 분명 엄마 마음 찢어놓는다는 거 잘 알지만 행복하지가 않다고 엉엉 울었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글을 쓰는 것뿐인데도 눈물이 나네요. 저희 친정엄마가 이 결혼을 너무나도 반대했었던 분이셨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한 발 물러나 주셨지만 결혼을 할 때에도 가슴 찢어놓고 강해했는데 이런 소식을 가장 먼저 엄마한테 알리게 된 제 심정은 정말로 말로 다 표현이 안 되네요. 엄마는 어차피 나이 더 먹어서 아이까지 생긴 후에 사내 못 사내 하는 것보다 이쪽이 훨씬 현명하고 다행스러울 수 있는 거라며 저를 토닥여 주셨고 본인 스스로를 원망하셨습니다. 조금도 뜯어 말리지 못했다고. 아직도 제 가슴이 미어지네요. 그 후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여보세요 한마디 던져놓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일단 집에서 보자고 조퇴라도 할 테니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머니는 하고 물으니 일단 얼굴 보고 얘기하자. 라며 부드러운 어조로 말하더라고요. 알았다 하고 일단 체크아웃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옷 한 벌 가져오지 못해 제 몰골은 초췌했습니다. 이혼하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나니 긴장도 풀어졌습니다. 남편과 나눠야 할 긴 대화들을 어찌 감당하고 그 시간들을 어찌 이겨낼지 스트레스가 몰려왔지만 의외로 담담하게 집에 가자마자 샤워를 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었고 서너 시간 후에 남편이 집으로 왔습니다. 남편은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하고 한 번만 굽히고 무마시키자. 라는 소리를 짓거려댔고 저는 그럴 이유도 필요성도 못 느낀다고 못 박았습니다. 저더러 이렇게 억지 부리고 자존심 세울 일이 아니야. 라더군요. 너무 기가 막혔지만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 후 대략 3시간 이상은 아마도 언쟁을 벌인 듯 합니다. 나는 내 자신이 너무 싫다. 그때 너를 만나 너와 결혼한 게 이렇게 후회될 수가 없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고 너희 집안은 더더욱 싫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너희 집안이 싫어서 너도 점점 미워진다. 이혼하자. 이런 제 말에 남편이 하는 말은 가관이었습니다. 아주 잊을 수도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집을 나간 후에 엄마 모시고 본가를 갔다 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동안 안 보이던 게 보이더래요. 자기 부모님이 너무 늙으셨구나. 불과 몇 달 사이에 확 늙으셨구나 싶어서 눈물이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살면 얼마나 사신다고 그렇게 하나하나 신경 쓰고 대적하려 드냐? 그냥 져드리고 맞춰가며 살 순 없겠냐? 라더군요. 그날 제가 그렇게 어머니랑 한바탕 하고 나서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다며 말은 안 하지만 노발대발 제 욕하고 가정교육 운운하며 제 친정부모님 욕하시고 그러셨겠죠. 제 앞에서도 서슴치 않고 친정 들먹거리는 분인데 오죽하시려고요. 기가 막혀서 제가 한 소리 했습니다. 나도 우리 부모님 보면 늘 가슴 아프다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마음 쓰이고 짠한 너희 부모님 모시고 효도하며 천년만년 잘 살으라고. 난 빠져주겠으니. 남편도 저도 화가 치밀어 올라 할 말 못할 말 마구 하다가 남편 하는 소리가 너는 참 무서운 여자구나. 내가 참 대단한 여자랑 결혼을 했구나. 네 마음속에는 최소한의 동정심이나 배려심도 없다. 넌 그렇게 이기적이고 냉정한 여자다. 우리 집을 무시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 나도 한계다. 라고 짓거리길래 최소한의 동정을 받고 싶은 거야? 내가 지금까지 배려하지 못한 건 뭔데? 처음부터 냉정하게 굴었던 거 아니야. 나도 지쳤어. 양심이 있다면 네가 감히 나에게 그따위 소리를 할 수가 있을까? 내가 이기적이고 냉정한 사람이라면 너는 구질구질하고 양심도 없는 인간이다.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 않지만 재산 노리고 결혼한 거냐? 아니면 결혼하고 보니
재산이 탐이 나기 시작한 거냐? 뭐가 되었든 이제 관심 없다. 너도 너희 집도 나만 보면 돈돈돈 거리는 거 더는 못 봐주겠고 진절머리가 나. 네 누나 사업자금을 대주느니 그 돈을 차라리 유기견을 위해 쓰고 말겠어. 우리 집이 개만도 못하냐? 말꼬리 잡지 마. 더는 상종하기 싫으니까 구질구질하게 굴지 마. 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한 대 맞을 각오를 하고 나오는 대로 짓거렸습니다. 저보다 더 굴욕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고요. 자존심이 많이 상했는지 그래, 그게 소원이라면 이혼하자. 나도 이렇게는 살기 싫다. 그래서 짐 싸서 당장 꺼지라고 했고 X동에 혼자 사는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다음날 저는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했고 가정법원에 가기 위해 남편을 만났습니다. 단 하루 만에 갑자기 무릎 꿇고 오열을 하며 빌더군요. 내가 자존심 부리고 오기 부려서 미안해. 그동안 살면서 솔직히 오기 부렸어. 네가 원하면 집이랑 인연 끊을 테니 다시 생각해주라. 저도 마음을 가다듬고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못되게 굴어서 미안해. 하지만 우리는 정말 아닌 것 같아. 내가 홧김에 이혼하자고 하는 것 같아? 나 정말 많이 생각했고 그동안 많이 힘들었어. 오빠가 학창시절 동양화 레슨해주던 모습, 연애 초기 나에게 맞춰주던 모습, 결혼 초 내 말이라면 죽는 신용도 했던 모습, 그런 추억이 있기에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는데 요 근래에는 그 추억들이 이제 두 번 다시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난 이미 정이 다 떨어져 버린 것 같아. 오빠는 죽어도 오빠 집안과 연을 끊을 수 없는 사람이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더는 오빠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 정말 나를 위한다면 우리 최대한 조용하고 깔끔하게 협의이혼해서 서로에게 더는 상처 주지 말고 부모님 마음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해드리자. 그랬더니 또다시 저보고 냉정하다 진짜. 이러길래 저도 모르게 또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그놈의 냉정하단 소리 정말. 결국 협의이혼하기로 했어요. 남편 입장에서는 협의이혼이 그나마 더 나을 테니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참, 그리고 결국 이혼서 제출하고 교육 영상 보고 그런 사실을 시어머니가 알고서 진단서 끊겠다고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쿨하게 그러시라고 했습니다. 소송 걸어서 아들내미 그나마 없는 주머니 털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여기셔야 할 뿐이 끝까지 욕이란 욕은 죽어라 하시길래 조용히 녹음 버튼 눌러두었습니다. 신우마저 전화가 걸려와 달래려들길래 최대한 예의 갖춰 앞으로는 전화하지 말라 했습니다. 뭔가 많은 일이 있었는데 정리가 잘 안되고 두서도 없고 그러네요. 특히 시어머니의 일화가 엄청나지만 너무 길어질 듯 싶어 요점만 정리하자면 우리 아들은 얼마든지 세장가 갈 수 있는데 너는 그 성질머리 가지고 어디 가서 남자나 만날 수 있을 것 같냐? 몇 번이고 이혼당할련? 라며 궤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수준 차이 나서. 그래도 사회적 지위가 한때나마 있었다는 분이 내뱉는다는 말이 저러니 하도 얼척이 없어서 대꾸 안 하다가 저 말에는 한 소리 했네요. 걱정 마세요. 다음번엔 좋은 시댁, 좋은 남자 만나서 이혼 안 하고 잘 살게요. 다시는 마주치기도 싫습니다. 순순히 이혼해주지 않는다면 소송까지 갔을 테지만 의외로 협의해 주었고요. 소송 걸어서 위자료 받아봐야 저한테는 큰 의미도 없고 살기 힘든 집구석이라서 원망도 듣기 싫고 그냥 이대로 잘 정리되길 바랄 뿐입니다. 솔직히 남편에게 미련, 안타까움, 연민 이런 감정 하나도 들지 않고요. 너무 속이 시원합니다. 결혼이라면 지긋지긋하고요. 이혼 정리되면 멋진 남자 좋은 남자 만나서 제 삶을 즐기고 싶네요. 좋아하던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처녀 때처럼 어울리기도 하고요. 하지만 절대로 결혼은 하지 않을 겁니다. 자랑도 아니고 후기라는 것까지 쓰게 될 줄 몰랐네요. 댓글입니다. 늙어버린 지엄마만 보이고 그 사이에 초췌해버린 글쓴이는 안 보인답니까? 쓰레기 버렸다 생각하시고 헐헐 나십시오. 시험에 괜히 설쳐대다가 아들놈 이혼남 만들었네. 마무리 잘하시고 나쁜 기억 털어내시길. 이혼 서류 접수됐다고 해서 이혼이 바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시작인 거죠. 서류 접수하고 판사 앞에 남편분이 안 나타나고 하면서 애먹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해요. 지금이야 욱하는 자존심에 서류 도장 찍어줬지만 집에 돌아가서 자기 부모와 시누이들이 합세해서 이대로 이혼당할 순 없다라면서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읍소작전으로 님을 괴롭힐지도 몰라요. 남편분이 어제는 목에 힘주다가 다음날 님 앞에 무릎 꿇고 읍소했다는 거요. 집에 돌아가서 머리 식히고 보니 님과 이혼하면 자기가 개털된다는 거 잘 알고 하는 행동이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 먹고 가진 재산 없고 이혼난까지 된다면 아마 이번 주말에 그 집 식구들 모두 모여서 전략회의에 돌입할 겁니다. 저는 착한 남자가 죽어도 싫습니다. 아빠 하나 때문에 저희 엄마 20년 넘도록 인생이란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진짜 저런 부류의 착한 남자 절대 만나지 마세요. 여자 고생합니다. 그 집이랑 다시 안 엮이길 바라고 행복하길 바랄게요. 다음 사연입니다. 고기 2개 넣고 쌈 싸먹어서 미안하다. 이렇게라도 해야 속이 풀릴 것 같아서 써봅니다. 같이 욕 좀 해주세요. 지난 1년이 너무 허무하고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었나봐요. 나에게까지 빡치게 하다니. 솔직히 처음엔 작은 거 하나도 똑소리 나게 일처리하고 사소한 것도 칼로 자른 듯 정확하기에 얼렁뚱땅 덤벙대는 저와 달라 끌렸어요. 모든 걸 합리적으로 계산한다던 그놈 방식에 태클 건 적 없어요. 그래서 데이트 비용도 언제나 칼더치였고 항상 중간에서 만나거나 한 번은 그 동네, 한 번은 우리 동네 불만 없이 만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10원 하나 나보다 더 안 쓰려는 거 보니 조금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나누기 귀찮으니까 똑같은 7,900원짜리 메뉴로 골라라. 계산 복잡하니까 너도 그냥 짜장 고고. 그런 자잘한 사건들 쌓이고 쌓이다 결국 주말에 폭발했어요. 너무 찌질해서 생각할수록 짜증나네요. 보쌈 먹으러 가서 이 터지게 쌈 싸먹고 있는데 이놈이 너무너무 급하게 먹고 있더라고요. 진심 체할 것 같길래 체하겠다고 천천히 먹으라고 했더니 자기는 지금 쌈 쌀 때 고기 2개 넣었잖아. 나는 1개씩 먹어. 너랑 맞추려고 그러는 거야. 너 한 번에 2개 먹을 때 나는 1개씩 2번 먹는 것뿐이야. 뭐? 하다하다 고기 몇 점 더 먹을까봐 속도 조절하신다는 찌질한 놈하고 더는 연애고 뭐고 못하겠어서 그만하자고 했어요. 너무 짜증나서 미칠 것 같아요. 카톡 계속 오는데 미칠 지경이네요. 지금 막 온 거 따끈하게 캡처해 올립니다. 뭐라고 해야 그냥 헤어져 줄까요? 너 이거 재밌다고 가끔 보는 거 알아. 이거 꼭 보고 정신 차려라. 내가 이런 찌질한 글을 쓸 줄은 상상도 못했다. 내가 미쳤지. 카톡. 그만하자. 남자 생긴 거 아니면 왜 그러냐고. 그게 말이냐? 빨리 먹는 거 짜증나서 헤어지자는 게 뭔 소린데. 맘대로 생각해. 솔직히 2개씩 싸먹는 게 더 돼지 같냐? 1개씩 먹는 게 더 돼지 같냐? 화를 내도 네가 아니라 내가 내는 게 정상 아니냐? 나도 너 2개씩 먹는 거 짜증났는데 전부터 그냥 참고 내가 맞추자 생각하고 나는 나름대로 노력한 건데 넌 짜증내면 끝이냐? 댓글입니다. 웃기시네. 쓰니 상추 하나에 고기 2개 올려 먹을 때 넌 상추 하나에 고기 하나씩 2번을 먹었으니까 네가 상추 한 장씩 더 먹었잖아. 어디서 개수작이야. 너도 느껴봐라 이 찌질함을. 톡도 개찌질. 1개 싸먹네 2개 싸먹네 그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찌질한 건데 그걸 모르는 상찌질이. 남친이 고기를 더 많이 먹어서 돼지 같아서 헤어지자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면서 서로 밥 먹는 사소한 상황까지 여친이 고기 한 점이라도 더 먹을까봐 전전긍긍하는 남친의 찌질함 때문에 헤어지는 거겠지.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어이없어서 적어봄. 내가 보기엔 둘 다 식탐 쩌네. 끼리끼리 만난 듯. 보통 집에서 2점씩 그렇게 먹어도 밖에서 남이랑 먹을 땐 안 그러지 않냐? 남자가 좀 찌질하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고기 2개씩 싸먹는 것도 좀. 솔직히 같이 먹는데 배려 없이 2개씩 3개씩 쌈 싸먹는 사람이랑 같이 밥 먹는 거 짜증나긴 하던데. 내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는데 진짜 먹는 게 아까운 게 아니라 더 시켜도 2배로 처먹으니까 걸신 들렸나 싶고 같이 뭐 먹기가 싫음. 가족 아닌 이상 이런 매너는 좀 지키지. 보기에 썩 좋지 않음.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을 바라보고 있는 주부입니다. 결혼한 지는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혼을 하려는 이유가 남편이 식탐이 말도 안 되게 너무 심해요. 치킨을 2마리 세트를 시키면요. 저는 다리 날개 구경도 못하고 자기는 퍽퍽살 먹어야 몸매 유지하지. 하면서 남편이 본인 앞접시에 다리 4개, 날개 4개 다 가지고 가요. 제가 방송 댄스 강사거든요. 얘기했어요.
나도 다리 먹고 싶다 했는데 자기야, 몸매 관리한다며. 퍽퍽 살 먹어. 하면서 다리 4개, 날개 4개 다 먹어요. 미리 자기가 가져가요, 자기 접시에. 남편이랑 연애를 2년 했는데 항상 저부터 챙겨줘서 진짜 저렇게 식탐이 심한 줄 진짜로 몰랐어요. 결정적으로 이 글을 쓰게 된 게 어제 점심에 치즈 돈가스 세트를 2개 시켰어요. 사이드 감자튀김까지요. 저희는 평일에 맞춰서 쉽니다. 근데 배달 오자마자 감자튀김부터 허겁지겁 다 먹더니 제 치즈 돈가스 반을 가져가는 거예요. 8조각 중 4조각이요. 그러더니 몸매 관리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부족할 것 같아 다시 줘 했더니 식탐 생겼어, 자기? 하면서 2조각을 다시 주더라고요. 그리고선 새벽 1시인가? 그때 집 앞 먹자골목 치킨집으로 친구가 나오래서 나간다길래 알겠다고 하고 1시간 정도 자다가 안 오길래 가보니 혼자 2마리에 생맥 먹고 있더라고요. 친구는 어디 갔냐고 했더니 친구가 급한 일 있다고 갔다네요. 핑계 같았어요. 같이 햄버거 시킬 때는 버거 세트 2개에 자기 먹을 버거 1개를 추가하라고 해서 시키거든요. 그럼 감자튀김 2개를 합치잖아요, 보통. 그럼 햄버거는 입 안 대고 감자튀김부터 한 움큼 집어서 거의 3분 만에 다 먹고 자기 앞에 햄버거 2개 놓아놓은 걸 먹어요. 진짜 이혼하고 싶었어요, 이때. 당연히 말해봤는데 말 안 통해요. 몸매 관리해. 자기 식탐 부리지 마. 이래요. 이혼하려는데 이게 이혼 사유가 되련지 싶어서요. 댓글입니다. 부인 보고 식탐 부리지 말고 몸매 관리하라는데 그럼 지는 식탐 부리면서 몸매 관리는 왜 안 해요? 식탐도 문제인데 이기적인 게 제일 문제지. 본인 먹을 만큼 시키면 될 것을 다른 사람 음식에 손대는 것부터 정상 아니에요. 돈 아까우면 덜 먹던가 왜 다른 사람 음식을 다 못 먹는다, 몸매 관리해라, 식탐 있다 등등 헛소리 하면서 지 뱃속 채우는지 이해를 못하겠네. 식탐도 병 아닌가? 뇌에서 포만감을 못 느끼나? 부인한테 거짓말하고 혼자 치킨집 가는 건 지도 창피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문제 있는 거 알고 있을 테고. 그게 아니면 부인이 치킨 먹는 게 아까운가? 둘 다 정상 아닌 거 아시죠? 갓 결혼하고 처음으로 치킨 한 마리 같이 먹는데 양념 묻은 손가락 쭉쭉 빨면서 치킨을 이리저리 헤집어 놓는 거 보고 입맛 뚝떨. 무치기 전에 2조각 먹었더니 나보고 하는 말이 우린 한 마리로 안 되겠다. 모자르네. 이지랄. 지가 다 처먹어 놓고는 모자르대. 그럼 애초에 1치킨을 하던가. 같이 먹자고 한 마리 시켜놓고는 몇 조각 먹은 걸로 화내는 거 보고 정뚝떨. 이후로 정뚝떨 일이 많아서 이혼함. 못 볼 걸 다 보고 산다지만 식탐 내는 인간들 너무 역겨움. 함께 식사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예요. 밥상머리 교육 그따위로 받고 나이만 처먹은 케이스. 뭔 말이 필요하겠어요. 저기 그냥 닭다리 세트로 시키세요. 그건 그렇고 집에서 고기 구워 먹는다고 옆집 아줌마가 뭐라 하길래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옆집 아저씨와 뭔 개소리야. 흐흐흐. 뭐지? 집에서 고기 구워 먹는데 옆집 아줌마가 뭐라 해? 집주인이야 뭐야? 경찰을 불렀다는데 흥미진진하겠구만. 오늘은 이거야. 보러 가야지.